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송입니다. 지금 9시 36분 시장 분위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코스피 오늘도 종전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금 5.7% 상승한 8,580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1.2%가량 상승해서 1,040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급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순매도,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개인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4.8%, SK하이닉스 7.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실리콘 캐패시터 판매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13%가량 급등 중이고요. 국내 기판주들도 함께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바이오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전과 함께 온 종신 이형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언제까지 이 사이클이 지속될까를 보려면 3분기 가이던스를 봐야 한다. 그리고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야, 종전과 같이 온 IT의 신, 종신. 아신에 이어서 이제 종신까지. 네. 엄청나네. 근데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네, 당이 올라가지고 조금 조절했습니다. 조절하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살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저 스쿼시를 하는데 네.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땀을 쫙 빼면. 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좀 눌려있던 소부장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수급 전환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된 건가요? 사실 코스닥이 반도체 소부장이 그나마 코스닥에서 실적 나오는 회사들이긴 하지만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양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코스닥은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 게 결국 정책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는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1차가 흥행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후속 이제 자금들이 펀딩이 될 거거든요. 이번에는 6천 개인가요? 정확한 저도 이제 그건 체크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한 10조 원 내외 정도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워낙 작은 수급만 들어와도 시세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섹터들이 좀 과대표돼 있거든요. 이제 실적 베이스로.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코스닥을 이제 프리미엄 시장과 스탠다드 시장으로 좀 분리를 하고 프리미엄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수급을 주겠다.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원래 작년에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거래 비중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비중을 늘리려고 해요. 시장을 분할하면서. 이제 그러면 프리미엄 시장에 한 100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적 좋은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프리미엄에 있는 종목들을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데 그 세컨 티어에 있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수많은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아예 이제 그 작은 주식들은 개인들 수급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 수급이 중요했는데 그쪽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갈 것 같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의 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이런 회사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인덱스에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뭔가 실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얘가 이쪽으로 갑자기 수혜가 생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150등까지 들어가는데 한 150등에서 200등 사이에 있는데 실적 모멘텀 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은 갑자기 지수에 편입돼서 이제 수급이 갑자기 들어가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은 좀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기 전에 오늘 삼성전기 그리고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들이 급등 중이잖아요.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서버라고 하면요. 2016년, 18년 그때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사이클 때 투자했던 서버들을 보통 서버 렉 단위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판때기 하나에 그게 이제 전력 용량이 한 10kW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AI 중심으로 서버가 렉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호퍼, H100 같은 칩들은 40에서 80kW 정도로, 그러면 4배에서 8배 늘어났죠. 블랙웰이 되면서 120kW까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블랙웰 울트라는 지금 쓰는 건 150kW예요. 네. 그러면 15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 전력 용량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회로가 점점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소재 부품들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이 볼테이지가 되면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 팽창률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능동 소자라는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 갑자기 과전류가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보완하는 애들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캐패시터죠. 아하. MLCC. 그래서 보통 우리가 3대 수동 소자라고 해요. 그래서 캐패시터가 제일 중요하고 MLCC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삼성전기가 워낙 좋잖아요. 삼성전기, 무라타, 뭐 일본의 다이오유 된 TDK 이런 애들이 워낙 좋으니까 네. 이제 캐패시터 말고 뭐가 있지?라고 봤더니 이제 인덕터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 네. 그래서 캐패시터 중에서도 약간 좀 마이너한 애들, 뭐 사막 콘덴서 이런 회사들, 아모텍 이런 회사들이 좀 이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덕터를 납품하는 회사 이제 아비코 전자, 뭐 이런 회사들도 조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저항도 수혜를 보긴 하는데 이제 저항은 워낙 그 기술 장벽이 좀 이렇게 없어요. 해자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아무래도 좀 수혜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근데 저항 중에서도 이제 션트 저항이라든지 뭐 어떤 내구성이 좋은 그런 제품들은 조금 이제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과거 클라우드 기판에서 AI로 바뀌면서 직접 회로 효율성 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거의 매출이 15배 정도 늘게 된다라는 전망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주가에는 얼마나 반영이 된 거예요? 일단 삼성전기는 MLCC 단일 그 수혜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사실 MLCC 쪽도 지금 완전히 이제 슈퍼 사이클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MLCC라는 게 그 어떤 약간 도자기 굽는 공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동 소자 공장 가면 약간 도자기 굽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도자기를 구우려면 갑자기 캐파 증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화구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증가하기 쉽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세라믹 자체가 돌이거든요. 그런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왜 그러면 뭐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왜 폭발했냐면 수요가 원래는 수동 소자라는 게 전방 시장의 스마트폰이 제일 메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AI 인프라 쪽, AI 서버 쪽 비중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AI 쪽 특징은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를 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기는 MLCC도 그렇지만 지금 플립칩 BGA라고 하는 기판 쪽도 워낙 지금 슈퍼사이클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방으로 좀 수요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AI 때문에 뭐 메모리만 쇼티지가 난 게 아니고 병목이 그러니까요. 다 이제 기판. 네네. 그리고 가장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조만간 이런 쇼티지와 병목이 있을 것 같은 부품 아니 산업 밸류체인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기존의 스마트폰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산업이었는데 갑자기 전방 시장이 확 바뀌는 거. 삼성전기가 대표적이었거든요. 원래 스마트폰의 전방 시장 노출도가 만약에 뭐 50% 70%이 정도였는데 네. 갑자기 AI 쪽이 확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멀티플 주는 게 달라지잖아요. 스마트폰 쪽에 있는 밸류체인의 멀티플하고 그리고 AI 인프라 쪽에 있는 멀티플. 가뜩이나 AI 인프라 쪽 멀티플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기처럼 단기간에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웬만한 그 사이클 그 섹터는 다 훑은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수동 소자 쪽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수동 소자. 네네, 수동 소자 쪽이 오늘 시세를 보니까 뭐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투자에는 좀 유의하시고요. 그럼 보면 이제 아비코 전자나 뭐 네. 사막 콘덴서, 뭐 아모텍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 오늘 19% 네. 오르고 있는데요. 네, 오. 16% 지금 네. 현재 오르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각각 뉴스가 있죠. 이 삼성전자는 지난주 나온 뉴스 보면 구글의 차세대 AI 칩 수주가 유력해졌다라는 뉴스가 있고 SK하이닉스는 이르면 8월 ADR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들 종목들한테 호재가 될까요? 네, 오늘 뭐 이렇게 그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는 네. 게 사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전쟁이 안 끝나고 지난주처럼 뭔가 약간 계속해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날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는 약간 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메모리의 커스텀,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가 이제 점점 파운드리화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 SK하이닉스는 업사이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구글 TPU 아이스 PC라고 하는 그 10세대 TPU인데 이제 그쪽에 원래 TSMC 팹이 워낙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전공정 쪽은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좀 받아먹고 있고 후공정은 이제 인텔의 EMIB라는 공정을 가지고 TSMC의 코어스 공정을 대체하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도업체가 다 이걸 못하다 보니까 2등, 3등 업체가 좀 낙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가 정말로 흑자 전환을 하면 뭐 애널리스트마다 시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삼성전자 전반적인 매출과 순이익에 기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숫자 자체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지금 메모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게 결국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EPS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이제 PER에 주는 영향은 상당한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의 지금 파운드리 그 밸류에이션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게 뭔가 발목을 잡는 뭐 이제 그 떼어내야 될 대상으로 계속 생각했지 이게 향후에 뭔가 이 효자 노릇을 할 거다. 이 멀티플 리레이팅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본 투자자들은 많지 않고 실제로 그런 게 프라이싱 되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단에 있는 멀티플과 밸류에이션인데 네. 그렇다면 아까 편다성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이제 ADR 이슈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장을 하나 둘씩 이슈가 될 텐데 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당장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슈의 편입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벤트 끝나고 이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좀 요원해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단의 PER 멀티플을 막 여기서 퀀텀 점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당장 그 어떤 패시브 수급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개미들,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 한국 메모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네. 레딧이나 이런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한국 메모리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관심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에 있는 그 ETF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디램 ETF 같은 그런 쪽에서 보면 디램 ETF를 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반반씩 그러니까 절반을 살 수 있거든요. 네. 전체. 그러니까 어쨌든 간접적으로 투자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좀 더 퓨어하게 SK하이닉스를 사겠어라는 쪽으로 이제 좀 갈 수 있고 그게 ETF에서 수급이 또 어느 정도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시장이라는 건 결국 가리키는 방향성이잖아요. 당장 이게 뭐 패시브 수급에는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올해 MSCI 선진국 지수에 뭐 관찰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러면 내년에 편입이 될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주가의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에 있다는 이유로 저평가 받았다는 의견들도 많았잖아요. 그럼 이 ADR로 인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게 될까요? 이게 그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 네.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긴 한데 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여기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해서 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일단은 미국의 메인 자본 시장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TSMC가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ADR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혁신이라는 걸 보면 결국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한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랑 워런 버핏이 완전히 그 해자하고 혁신이라는 그 키워드 가지고 한번 대박 붙은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뭐 일론 머스크가 해자라는 건 바보 같은 거다. 결국 속도의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뭐 워런 버핏이 야 그래도 일론이 캔디 사업에 뛰어들진 않겠지 그랬더니 일론이 우리 X 가지고 캔디 사업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했지만 결국 그 관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일론의 혁신에 많이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 그 자본 시장의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워런 버핏도 굉장히 혁신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돈 벌었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알겠어. 그래 너 기술 좋은 거 알겠어. 그 번 돈으로 뭐 어떻게 할 건데?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M&A 하고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한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상장은 끝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지만 반드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소캠 얘기 좀 해주실래요? 난 이 소캠을 볼 때마다 좀 헛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TPU를 가면서 소캠이 HBM을 대체하는 겁니까? 이게 대체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밴드위스라고 하죠. 메모리 밴드위스. 그러니까 메모리가 프로세서한테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HBM이 압도적이에요.
HBM의 인풋 아웃풋 수가 2048개 정도 되고 소캠 같은 경우는 한 760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쪽은 HBM은 결국 그 GPU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웰이나 아니면 루빈 같은 이런 GPU 쪽에 채택이 되는 거고 그 GPU 주변에 이렇게 이제 슬롯이 8개 붙거나 나중에 12개가 붙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캠은 CPU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CPU, 베라 CPU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있던 이제 그레이스 CPU에는 그냥 범용 메모리를 썼어요. LPDDR을 썼죠. 그런데 이제 그쪽은 밴드위스가 너무 약하니까 베라 CPU의 이제 성능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 밴드위스를 높인 새로운 이제 프로토콜의 메모리를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원래 쓰기로 한 용량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물론 그레이스 CPU가 쓰는 용량보다는 훨씬 많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시스템 효율화랑 그리고 이제 광 네트워크나 이런 쪽 기술이 좋아져서 메모리 안 써도 돼. 딱 터보 콘트 때 이슈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메모리가 워낙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캠 쪽에서 메모리를 LPDDR을 당겼으면 다른 쪽이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 3사가 딱 공급할 수 있는 제한 캡이 300억 기가비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만들면 서버 출하량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라 루빈 이 서버 렉을 출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을 낮추는 대신에 서버 출하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슬롯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메모리가 필요 없으면 굳이 업그레이드 할 슬롯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그게 네. 나중에 그것도 사실 그 코스트에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필요하면 나중에 갖다 끼면 된다. 네. 그런 거였죠. 맞습니다. 네, 그 업그레이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는데 자 어찌됐건 오늘 그래도 뭐 전쟁이 끝났다 아니면 여전히 미래를 본다 8,500포인트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는 또 앞자리도 금방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2028년까지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 또 SK 하이닉스에 계신 분들을 제가 쭉 만나보면 사실 산업 쪽에서 2028년까지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이 2028년 이후의 걱정을 언제부터 할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2027년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2027년이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가 좀 이제 불안정할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투자 아이디어가 바뀝니다. 그게 결국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는 오늘 같은 뭐 축제 분위기에서 제가 뭐 초를 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3분기 중에 변동성 아직까지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2분기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2분기 2분기는 네. 일단 이제 6월 들어서부터 이제 좀 그 어떤 매크로 이슈하고 어떤 내부의 네. 펀더멘털 이슈가 얽혀 있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는 거죠. 이제 PS 사이클에서 이제 QS 사이클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릴레이 하면 바통을 뒤에서 앞에 사람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인프라 쪽에서 이제 에이저틱 AI나 피지컬 AI 쪽으로 넘겨주면서 이제 PS 사이클에서 QS 사이클로 넘어가는 건데 바통을 터치할 때 어떻게 되죠? 이게 감속을 해야 되죠. 네, 시장이 그래서 한 번은 요걸 이제 살짝 조정받고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이제 아프게 조정받고 갈 거냐. 요게 하나 첫 번째 포인트. 아하. 근데 감속 이렇게 할 때도 앞에 우사인 볼트면 더 뛰어야 되던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그거는 뛰어가면서 그러니까 넘겨줄 수 그렇죠. 있는데 메모리가 이제 우사인 볼트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출 증가율 둔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메모리의 어떤 증가율 둔화인데 일단 이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 보면 절대적 수치는 굉장히 좋아요. 뭐 이 정도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5월의 데이터들하고 보면 일평균 메모리 수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거든요. 왜냐하면 5월 전체의 어떤 메모리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270%가 넘었는데 이제는 100%대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DRAM 같은 경우는 5월이 450%가 넘었는데 이제 막 이제 수치들이 조금씩 내려온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뭐 낸드나 SSD도 이제 역기저라는 게 점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작년 생각해 보면 결국 8월 말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치들이 전년 대비해서 역기저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네. 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과거 같으면 이 사이클이면 이제 꺾는 게 맞아요. 반도체 전문가로 보면. 사이클이니까. 네. 왜냐하면 증가율이 꺾이면 보통 이게 그 그로스 자체도 나중에는 금방 꺾이거든요. 과거 사이클로 보면. 근데 이번 사이클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 전방 시장이 달라요. 과거에는 전방 시장이 B2C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거는 사실 조금 경기를 영향을 받지 않지는 않지만 굉장히 덜 민감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라는 회사들이 지금은 AI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경쟁사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속도를 늦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에는 이제 불확실성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럼 내가 주식 다 비우고 쌀 때 떨어지면 사면 되겠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재도 만만치 않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플 리레이팅 논리가 지금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공급 쪽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요. 이제 그리고 공급 자체가 과거에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이렇게 협상하던 것들이 이제는 연 단위로, 그리고 메모리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죠. 이제 네. 그 커스텀에서 그 범용에서 커머디티에서 이제 커스텀 파운드리로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 다단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러면 3분기 때 네. 불안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른다는 겁니까? 3분기를 잘 견디면 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시장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현금이라는 버퍼를 통해서 결국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살 기회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 강한 비였네요. 그러니까 왜- 3분기 네네. 때 수출의 증가율의 둔화, 네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사이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주춤할 수 있는데 네네. 그때가 박앤세일일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지금의 어떤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메모리 산업의 멀티플 리레이팅이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PER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사이클 자체가 없어지지 않지만 굉장히 장기화 될 거다. AI라는 특성 때문에. 그럼 그거는 어때요?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 같이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예전부터 거의 1년 전부터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고 있네 좋다 말이죠. 근데 지금 없는 분들은 네. 그때를 노리고 보다가 네. 오히려 우리가 항상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조정 없이 훅 날리면 또 다른 포머가 오지 맞아요.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들은 지금 해야 될까요? 여전히 주도주를 사셔야 됩니다. 여주사, 네. 근데 이제 겁니까? 네. 주도주를 결국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게 지금 주도주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닷컴 버블이나 이런 사이클, 니프티 피프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엄청난 빅 사이클이 올 때는 결국 주도주가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처음에는 막 20개, 30개 같이 가다가 점점점 하나씩 떨어져요. 슈퍼스타 K처럼 네. 하나씩 나가라 시키고 이제 결국 살아남는 애한테 수급이 더 가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실적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의 전반부에서는 매출 증가율을 중요하게 주가들이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요. 후반부로 들수록 결국은 이익 증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결국 보면 마지막까지 주도주가 됐던 것들은 이익 증가율이 나온 회사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출연하신 영상 보니까 반도체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해봤던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FOMC 있잖아요. 금리에 따라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결국 저는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뭐 오, 매크로 네. 애널리스트 계시는데 뭐 제가 저는 반도체 쪽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AI의 지금 군비 경쟁은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에요.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중요해요. 결국 그래야 전비 조달이 되는데 결국 AI라는 건 결국 전비 조달이죠. AI는 결국 총알이자 전쟁을 하기 위한 총알이자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다음에 대한 톤이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톤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색깔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전과 함께 온 그 종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더블 밸류업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